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 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 사무를 전제로 버스 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경기 순환버스는 4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도는 당시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수용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 요금을 단독 인상했다. 요금 인상 조건으로 도는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적인 5월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50% 부담하고 사업 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9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 21년 정부 예산안의 국고 분담률이 30%에 불과하고 사업 예산도 15개 노선에 해당하는 22억 5천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정한다는 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 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국회 등을 찾아 당초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정환하고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분담하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뉴스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금지된다. 단속이 적발될 경우 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단속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 대책이다. 지난 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개별 적용이 가능해졌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고 인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저공해 조치 신청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외한다. 한편 도는 강력한 운행 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10만 원, 전기, 수소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도에서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장은 내년까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적용에 조치되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적용의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의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 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예식장 소비자 피해 중재 뉴스입니다. 12월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을 앞둔 본주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예식 집합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자 예식장의 보증 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9월 예식례를 한 차례 미룬 상황이라 더 이상 연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예식장에서는 보증 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예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앞둔 예비 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세 번째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이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총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다시 중재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 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 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 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20에서 30% 하향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 서류 등을 갖춰 도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으로 연락하면 된다. 분쟁 조정 과정은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가 진행되고 1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 자문단이 2차 중재에 나선다.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도가 직접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피해 해결을 지원한다.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가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예비 부부들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간다며 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 갈등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과 첫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를 시작 56건의 분쟁을 조정해 35건 중재에 성공했다. 이어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번째 소비자 분쟁 중재를 시작해 196건 접수, 157건 중재 추진, 39건은 취하, 중재 성립 138건을 기록했다.